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겪었던 빡치는 썰을 들려드릴게요. 요즘 코로나고 해서 집 안에만 있다 보니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취미로 집 근처 뒷산에 바람도 쐴 겸 저녁마다 운동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운동을 가는데 꼬질하게 생긴 강아지 한 마리가 구석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더라고요. 저는 별로 동물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그냥 들개인가 보다 하고 그날은 그냥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죠. 근데 다음 날이 돼서도 그 자리에 똑같이 그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앉아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오니까 벌떡 일어나서는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뭐야? 쟤 지금 나한테 애교 부린 거야, 설마? 동물을 안 좋아하긴 했지만 이렇게 먼저 호의를 보이고 따라오니 지가 그러면 내가 뭐 예뻐할 줄 아나? 오다 주운 건데 맛있게도 먹네. 참나, 체하기 싫으면 꼭꼭 씹어 먹던가. 편의점에 가서 그 애한테 줄 간식을 제 돈으로 사서 먹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운동보다는 그 강아지를 보기 위해 산책을 다니곤 했죠. 근데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비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산책도 못 나가게 됐고, 그 강아지가 문득 생각이 나긴 했지만 뭐 어디 풀숲에 잘 피해 있겠거니 하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비가 오면 집 안에 있는 사람도 추운데 동물은 오죽할까 싶기도 하고 생각할수록 걱정이 돼서 그 애를 찾아 나섰죠. 한참을 찾아 나선 결과 그 애가 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아, 뭐야. 잘 버티고 있었잖아. 괜히 걱정했네. 라고 생각한 순간 걔가 완전 쫄딱 젖어서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삐쩍 말라선 상태도 안 좋았고요.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더 고민할 것도 없이 그 애를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향했고 모든 검사와 접종을 마친 후 부모님께 통보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얘 키우게 해줘요. 돈 드는 거 내가 알바해서 다 낼게요. 이미 정 다 붙여서 밖에 도로 갖다 버리고 이런 거 못하니까 쟤 버릴 거면 저도 버리세요. 얘, 너 뭔 소리 하니? 네? 저 뭐 잘못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동물을 좋아하는데 네가 어떻게 동물을 데려올 생각을 다 했대? 이리 와봐. 우쭈쭈쭈. 아이고 예뻐. 너 이름이 뭐니? 보자. 우리 집 복덩이로 할까? 그렇게 저는 큰 마음 먹고 데려간 덩이를 아무런 꾸지람 없이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었죠. 저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으면 미리 데려왔을 텐데. 무튼 그렇게 덩이랑 저는 덩이를 만났던 뒷산에 산책도 자주 나갔어요. 그날은 산책을 여느 때처럼 신나게 하고 집 앞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이었죠. 근데 제가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옆집 꼬마애도 타더라고요. 강아지다. 안녕? 강아지 예쁘지? 이름은 복덩이야. 저는 내심 우리 덩이를 귀여워할 줄 알고 뿌듯해하며 아빠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쁘긴 뭐가 예뻐. 하나도 안 예뻐요. 못생기고 늙었어.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냐? 이름은 왜 또 복덩이야? 촌스럽고 할머니가 지어준 이름 같잖아. 저는 거기서 이성의 끈을 놓을 뻔했지만 참았어요. 가정교육을 못 받은 애겠거니 하면서 덩이를 위해서도 참았죠. 그런데 그거 알아요? 저희 집에서도 강아지 키웠는데 원래는 엄청 귀엽고 작고 냄새도 안 났는데 나이 들면서 얘처럼 커지고 못생겨지고 냄새나서 엄마 아빠랑 같이 버렸어요.
나중에 또 새로 살려고요. 거기서 제 이성의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아, 그래. 근데 어쩌냐? 니는 나이 안 먹은 지금도 존나 더럽고 냄새나고 못생겼는데 커서는 더 하겠네? 이건 뭐 멍청하고 귀엽지도 않고 어쩌지? 예? 지금 저한테 하신 말이에요? 이것 봐. 멍청하니깐 두뇌전이 안 돼서 지한테 한 말도 못 알아먹고 또 물어보지. 멍청하긴. 우리 덩이가 사람이었으면 니보다 2배 아니 10배는 똑똑했을 거야. 엄마 아빠한테 다 잃을 거예요. 그래, 일러. 아, 근데 잃으면서 꼭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니 진짜 개 못생기고 귀엽지도 않은데 안 버리고 여태까지 키워주셨으니까 꼭꼭 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려. 알았지? 저 누나 무서워. 어쩌라고. 네 얼굴은 못생겨서 무서워. 가다가 꼭 개똥 밟고 새똥 맞아. 저는 그렇게 잠재되어 있던 분노를 표출시켜 버렸습니다. 물론 그 애는 그렇게 큰 잘못이 없어요. 그 애 부모님이 다 잘못한 거겠죠. 예쁘니깐 키우고 늙으면 갖다 버리고. 한 해에만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대체 몇 마리일까요? 우리 덩이도 그렇게 버려진 강아지였을 텐데 그런 생각 때문에 데려와서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 꼬마애도 자기가 잘못한 건 아는지 다행히 그 뒤로 별 소식은 없더라고요. 이 영상툰을 보신 분들도 유기되는 동물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아저씨, 말 못하는 동물 괴롭히면 벌 받아요. 아이 참, 야, 내가 그냥 괴롭히는 거야? 이게 다 나비가 예뻐서 그러는 거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예뻐해주는 거지.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며칠 전부터 너무 고민이 많아 사연을 보내봐요. 저희 부모님은 몇 년 전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랑 살고 있고요. 아빠가 집에 안 계시니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엄마가 곧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시면서 그런 걱정도 줄었어요. 집에도 아저씨를 가끔 데리고 오시고요. 근데 집에 데려오면서 그 아저씨의 본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3개월 된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 아저씨가 고양이를 보더니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집에 고양이가 있네? 짜식, 귀여운 거 봐라. 얘도 이름 부르면 오니? 네, 이름은 나비예요. 한번 불러보세요. 야, 나비야, 일로 와봐. 고양이가 예쁘면 괴롭히는 게 아니고 예뻐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아저씨는 고양이를 엄청 괴롭혀요. 저랑 엄마가 다 있을 땐 아저씨가 괴롭혀도 그만 좀 하세요. 애가 힘들어 하잖아요. 아유, 알겠어. 아이 참, 내가 얼마나 괴롭혔다고.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잘 안 하는데 저희가 잘 때나 방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고양이를 괴롭힙니다. 그래도 오래 본 사람이니까 좀 익숙해졌는지 한 번은 고양이가 먼저 가서 애교를 부리는데 갑자기 고양이 등을 엄청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말을 했죠. 아저씨, 동물도 괴롭힘 당하면 다 힘들어해요. 고양이는 좋다고 애교 부리는 건데 그렇게 때리시면 좋겠어요? 제발 그만 좀 괴롭히세요. 알겠어. 아저씨가 미안해. 나비야, 너도 미안. 됐지? 진짜 이제 안 때리시는 거예요. 그럼 아저씨는 약속 잘 지켜.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고 있을 때 고양이를 세게 때려서
고양이가 도망가려고 하다가 그 상태로 떨어져서 식탁에 머리를 박고 말았어요. 안 돼! 나비야! 괜찮아? 고양이는 높은 데서 떨어져도 산댔어. 아저씨,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우리 나비 다쳤으면 어쩔 거예요? 괜찮을 거야. 그 이후로 고양이는 아저씨를 보면 애교는커녕 도망다니고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도 아저씨는 자기가 심심할 때마다 고양이를 불러서는 막 억지로 끌어당기고 계속 괴롭혀요. 제가 그럴 때마다 하지 말라고 엄청 얘기하는데 들은 채도 안 해요. 아저씨, 말 못하는 동물 괴롭히면 벌 받아요. 아이 참. 야, 내가 그냥 괴롭히는 거야? 이게 다 나비가 예뻐서 그러는 거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예뻐해 주는 거지. 매번 이런 식입니다. 제가 대응을 하기에는 저는 너무 어리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이가 괴롭힘 당하는 걸 생각하면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데 진짜 높은 곳에서 고양이 떨어져도 안 죽냐?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얼마 전에 저한테 있었던 빡치는 썰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저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반려가족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자취를 하게 되면서 본가에서 데려온 레오예요. 과자 오레오처럼 검정색, 흰색이 같이 있어서 그런 이름을 지었는데 봐도 너무 찰떡으로 지은 거 있죠? 그렇게 저는 열심히 캔따개 일을 하며 우리 레오와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대학 때 알던 선배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요즘 뭐하고 사냐? 심심해 죽겠다. 저 회사 다녀서 자취하고 있죠. 오, 그래? 그럼 집들이를 해야지 임마. 네? 이 시국이잖아요. 그리고 저 막 이사해서 집도 더러워요. 아, 뭔 상관이야. 어차피 놀 사람은 다 놀아. 그리고 나 집 더러운 거 신경 안 써. 괜찮. 그럼 저녁만 먹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봐도 안 먹혀서 그냥 저녁만 먹이고 빨리 집으로 보내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그 사람을 집에 초대해서 저녁을 같이 먹은 날이었습니다. 아, 덕분에 진짜 밥 잘 먹었다. 집 좋네? 그쵸? 복층이라 고양이랑 둘이 살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높은 곳에서 고양이 떨어져도 안 죽냐? 네? 뭔 쌉소리예요. 그건 진짜 운이 좋아야 그렇고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거나 다치는 애들 진짜 많아요. 아, 그래? 쌉소리는 이 자식이.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놀라지 마. 그땐 그냥 설마 했는데 진작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키워서 복층에 살고 있는데 그 선배가 2층 구경을 간다고 하고 한참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희 레오 비명 소리가 나서 헐레벌떡 갔더니 레오가 1층 바닥 구석에 숨어서 동공까지 확장돼서는 떨고 있는 겁니다. 레오야, 괜찮아? 선배, 무슨 일이에요? 우리 레오 왜 이런지 알아요? 와, 진짜 안 죽네. 덜덜 떠는 레오를 보면서 순간 그 말을 들으니 아까 그 인간이 했던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진짜 높은 곳에서 고양이 떨어져도 안 죽냐? 미쳤어요? 아니, 고양이들 어차피 이 정도 높이에선 떨어져도 안 죽잖아. 봐봐, 쟤도 안 죽었네. 빨 싶냐? 뭐라 했냐? 죽고 싶냐고. 니도 2층에서 한번 밀어줘? 죽나 안 죽나 보게? 야, 지금 니 나한테 반말한 거야?
나 네 선배야. 근데 어쩌라고? 네가 대학에서나 내 선배였지. 졸업한 지금은 네 같은 인간 내가 알게 뭐야? 제발 지금 네 고양이 하나 때문에 나한테 이러냐? 어? 더는 말이 안 통하겠다 싶었는데 마침 뒤에 그날 저녁으로 먹은 탕수육이 보이더라고요. 네 눈에나 고양이 새끼 하나지 나한텐 가족이야 이 새끼야. 야! 너 이게 얼마짜리 니트인 줄 알아? 네 니트가 비싸봤자 얼마나 하겠냐? 우리 레오는 값어치를 매길 수도 없어 멍청한 인간아. 그러자 그 인간이 제 뺨을 때리는 겁니다. 미쳤나? 그치만 저는 그러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세탁비 물어내. 세탁비? 굳기고 앉아있네. 야 김진상, 방금 네 내 뺨 쳤지? 우리 집에 CCTV 있어 멍청아. 뭐? 무슨 집에 CCTV가 있어? 누굴 호구로 하나. 요즘 반려동물 때문에 홈 CCTV 다는 곳 많은 거 모르냐?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겨우 들어간 직장도 잘리지. 뭔 쌉소리야. 나 안 잘렸거든. 아니 이제 잘릴 건데? 신고자분 계세요? 경찰입니다. 야 뭐냐? 뭐긴요. 서로 가서 이야기합시다. 아 저 그게 그러니까 이 끼가 먼저 저한테. 선생님, 경어체 사용하세요. 아 그러니까 얘가 집에 마침 홈 CCTV가 있어서요. 증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짜 미안해. 내가 얼마 주면 되겠냐? 있는 돈은 너한테 다 줄게. 합의금은 필요 없고 어디 사람 치고도 받아주는 직장 있을지 열심히 구인구직 해보세요 선배님. 아 그리고 옷에 탕수육 붙은 거 집에 가서 잘 떼어 드세요. 맛있게. 그 뒤로 레오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지만 다행히 놀란 것 말고는 외상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레오를 학대한 CCTV 영상을 그 인간 회사에도 보냈는데 저를 때린 폭행죄로 빨간 줄까지 그어서 빼도 박도 못하고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동물들도 다 감정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추세인데 사람의 목숨도 소중한 만큼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동물도 엄청 소중하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